나이가 들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삶의 방향성을 잃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개발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기 개발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회복하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며 나아가 삶의 목적과 열정을 되찾게 합니다. 삶의 각 단계에서 자기 개발이 중요한 이유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 성장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감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우리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서 삶에 정체되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럴 때 자기 개발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배워보거나 새로운 운동에 도전하면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며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은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개발하면 일상적인 만족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 공유할 이야깃거리가 늘어나고 대화의 깊이도 더욱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을 높이려면 적극적인 자세로 배움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직업시장의 변화,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는 우리의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기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크게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를 모바일로 처리하거나 SNS를 통해 가족과 연결되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또한 직업시장의 변화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트렌드를 따라잡으려는 노력은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인기가 많은 데이터 분석, 코딩, 디지털 마케팅과 같은 기술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배우면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고 심지어 새로운 커리어로 전환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것은 단순히 실용적인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자기 개발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우리를 더욱 유연하고 강인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과 자존감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이나 도전에 직면할 때 자신의 가치를 믿는 능력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자기 개발은 이러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유지하고 높이는데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기 개발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것은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익히는 것은 나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또한 자존감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기 개발은 우리의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거나 오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기 개발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믿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의 존중을 받게 됩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도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건강 또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개발은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먼저 신체 건강 측면에서 자기 개발은 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요가를 배우거나 매일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 또한 자기 개발을 통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퍼즐을 푸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며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개발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명상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정신적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개발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삶을 즐기고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삶의 목표와 열정을 되찾기 위해 나이가 들수록 삶의 목표와 열정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크고 작은 목표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지만 어느 순간 목표를 상실하거나 그 중요성을 잊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자기 개발은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삶의 열정을 되찾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삶의 목표를 되찾는 첫걸음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나는 무엇을 이루었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퇴직 후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개발은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이전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분야에 도전하면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배우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흥미로운 주제를 공부하는 것은 목표 설정과 성취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삶의 열정을 되찾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가진 강점과 재능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개발을 통해 이러한 재능을 다시 탐구하면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표와 열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국 자기 개발은 삶의 목표를 되찾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목표부터 도전하며 다시 한번 삶의 불씨를 지펴보세요. 관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는 우리 삶의 행복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개발은 이러한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개발은 우리의 대화 능력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지식을 넓히는 과정에서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상대방과 공통된 주제를 공유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요리 수업에 참여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은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 개발은 우리의 감정 조절 능력을 높여줍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때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능력을 키우면 이러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심리학에 대한 지식을 쌓아 타인의 심리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자기 개발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를 통해 삶의 새로운 활력이 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은 좁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면 인간관계의 깊이와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개발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인연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기 위해 나이가 들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커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시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그로 인해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개발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과 방법을 제공합니다. 먼저 실패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실패는 단순히 잘못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가 예상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다음 시도에 큰 자산이 됩니다.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사람은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기 개발은 실패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다 실수를 했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부족한 점을 알게 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험에 실패했을 때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야. 이번 경험을 통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우며 성장합니다. 실패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스스로를 책망하며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간다는 태도로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를 다음 도전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실패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자기 개발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를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힘을 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어떤 도전 앞에서도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선사합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찾기 위해 모든 사람은 각자 고유한 강점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강점을 잊거나 이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개발은 이러한 강점을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찾는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며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가장 즐겁고 성공적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과거에 조직을 이끌며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리더십과 조정 능력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강점을 찾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내가 잘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이 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강점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강점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개발은 이러한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해당 분야에서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쌓는 과정은 우리의 강점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당신이 글쓰기에 강점이 있다면 글쓰기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식으로 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강점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강점으로 팀을 이끌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당신의 강점은 더욱 가치 있게 발현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집중하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은 이러한 강점을 다시금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 이를 발전시키는 과정은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과 동기를 제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위해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가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의 태도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우리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자기 개발은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첫 번째 방법은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고마웠던 일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감사는 반드시 거창한 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날씨가 맑았던 순간, 누군가 건넨 작은 배려 한마디도 충분히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을 넘어 실제로 행동으로 표현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고마운 사람에게 직접 고맙다는 말을 전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보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우리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감사는 이를 실현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여 오늘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오늘 누군가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오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다와 같은 작은 일이라도 기록하다 보면 삶의 긍정적인 면을 더욱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신뢰와 존중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나 친구에게 덕분에 내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라고 표현하면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결국 감사는 우리 삶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고 그 순간들을 통해 더 큰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감사의 태도를 키운다면 나이가 들어도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받기 위해 자기 개발은 스스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구나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관련 강의를 듣거나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면 한 가지 방식에만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리어를 바꾸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커리어 코치와의 상담은 명확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 과정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력 관리를 위해 퍼스널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 계획을 세우면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더 나아가 전문가와의 협력은 단순히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기 개발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회복하고 관계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목적과 열정을 되찾게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보고 성장해야 합니다.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실패를 극복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태도를 통해 삶의 소소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자기 개발은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여정입니다. 성장은 끝이 없다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나이를 초월한 성장의 힘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내일을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